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해 올릴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이 향후 북한과 일본을 흡수하게 될 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자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에게 최첨단의 군사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우주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몰아주고 여러 방면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고구려를 부활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항마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 북쪽 지역을 통일시켜서 중국과 일본의 기업들을 북한 지역으로 유치를 하여서 한국 정부에게 세금을 내게끔 하면 그 돈으로서 한국군이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손실을 설령 입는다 하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규제는 결코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대중국 초강경 규제와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을 대한민국에 흡수 통합시켜서 중국에서 만들던 중저가 물건들, 즉 세계의 공급 시장을 북한 지역에서 만들게 되면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해서 팔던 물건들을 이제는 더 훨씬 저렴한 메이드 인 코리아,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의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며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내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장기 전략이요, 중국을 내파되도록끔 유도하고 있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농업관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불도저로 논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데 세금을 내지 않고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지 말고 돈 주고 식량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 이런 집의 가축들도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죠? 가렴 주고 바로 약탈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과거 모태똥이 있었던 그 시기로 대약진 운동으로 문화대혁명 당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점점 중국이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북한판 한류가 중국으로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는 병원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병원에 간다 한들 약값이 너무 비싸거나 약이 없어서 약을 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병원에 가도 죽고 병원에 안 가도 죽는 상황이 되었고 또
퇴직연금조차도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줄줄이 지금 파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정부 파산된 거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방은행들도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중앙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서 겨우 틈틈이 이렇게 틀어막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곧 멸망의 신호탄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을 접수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할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그 북한 지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찍어낸다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현재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평양이나 중국이나 동시에 지금 내파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평양에서조차도 식량이 지금 끊겨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인데, 보위부원들이 집을 약탈하거나 보위부원을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낙서를 하고 비밀리에 모이고 반체제, 반국가 모의라는 이런 것들이 북한 보위성이 적발한 사례가 이미 1000건이 아닌 수천 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밀 조직들이 반 김정은, 반 북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즉, 다름 아닌 북한 내부도 지금 내전 상태로 돌입을 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북쪽 사회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했던 조 바이든이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수시로 한국에 주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또 핵 폭격기들도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북에서 나온 반응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북이 만든 모든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들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멘붕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제발 좀 한 번만 때려주십시오라는 게 북한 인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야만 전쟁이 시작이 되고 총을 지급받고 보위성, 사회안전성 이 갓나들부터 먼저 쏴 죽이고 휴전선 밑으로 내려와서 항복하겠다는 게 북한 인민들의 지금 염원입니다. 김정은이가 바보가 됐고요.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삶아 먹을 수도 없는 핵무기를 그렇게나 개발한다고 난리 쳤지만 이 대한민국 지역으로 미국의 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수시로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만 믿었다가는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북쪽 인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데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은 현재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 이것을 업적으로 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파생되기 시작하는 저렴한 낮은 생산품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지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북쪽 지역을 대한민국에 통합시키는 것이 썩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즉 한국군이 작업을 해야 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리스크가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적 이득은 경제적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큰, 그야말로 남는 장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과 투자금들을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틀어막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봤을 때 삼성이나 SK도 빨리 중국에 있는 공장 털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올 때 나오더라도 중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자재들은 빼야죠, 빨리.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삼성이나 SK 임직원들은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핑계를 대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 공장 내에 있는 주요 핵심 장비나 이런 기자재들을 빼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금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 지금 저 ASML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그 우리 노광기 장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그 삼성 같은 데서는 그 대관 업무 하고 있는 그 저기 뭐 전무나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게이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중국의 그 5G를 선도하고 있는 화웨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런정페이라고 하는 그 퇴역 군인이 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부품을 납품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덜컥 미국 당국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의 지금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그 검사를 하고요. 또 수출할 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딱 봤을 때 이제 다른 여타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겁을 잔뜩 먹게 돼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지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최종 목적은요, 중국에게 반도체가 공급되는 것을 이 공급 라인을 완전히 다 틀어막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전자업체, 자동차 업체, 조선소, 배터리 업체, 군수산업 등 이런 것들이 초토화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방산업체들이 상당 부분 괴사될 것이고 중국군의 함정을 생산하는 곳이나 전투기 또 혹은 위성에 대한 수리 또 성능 개량 사업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국 봉쇄 작업과 병행하여서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에 흡수시켜서 북한 지역 내에 각종 공장을 세우면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에 있어서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밀려서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삼성이 북한 지역에서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 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줄이 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일본의 소니가 됐던 파나소니가 됐던 뭐 도시바 사뇨가 됐던 일본의 가전업체들은요 모두 공장을 북한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망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은 북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또 한 가지 현대자동차가 북한 지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 자동화 시설을 지어놓고 로봇이 자 3D 프린터로 자동차 겉 하드웨어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타이어 이런 거는 로봇이 장착하고 하다 보면은요 24시간 계속해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현대자동차 가격이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보다도 부품이 10배 이상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있죠. 그럼
이 비행기나 헬리콥터도 한국에서 로봇으로 조립을 합니다. 현재 이 자동차를 로봇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준 이미 우리는 넘어섰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을 로봇으로 자동화하지 못하는 건요, 바로 민노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북한 평야에다가 충성의 서양 맹세문 보낸 것들이 다 발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몇만 명이 간첩 혐의에 몰려서 처형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노총 간부들도 여적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저도 지금 북쪽 지역으로부터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기까지 박어놓은 간첩들에 대한 그 명단을 지금 입수하고 있어요. 이게 명단이 다 입수가 되면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남쪽에는요, 저 썩어 빠진 세습 왕조 체제가 좋아서 광분하고 발광을 하고 있는 이런 미친 것들이 많아요. 그 미친 것들이 가장 많은 데가 민노총, 전교조, 전공로 이런 데죠.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D 프린터로 차량 외판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바퀴와 배터리는 로봇이 와가지고 장착하고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제네시스 차량이요,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리는 것은 과연 꿈 같은 소리일까요? 과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독일의 벤츠, 벤베, 미국의 GM, 포드, 테슬라, 이런 모든 다국적 기업화되어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요, 현대차에 밀려가지고 이제 어떠한 망신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메이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니, 필립스, 혼다, 도요타, 벤츠, 아우디, 뭐 쟁쟁한 전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전부 다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요, 생산되는 제품에 도장이 찍힙니다. Made in Korea. 자, 이렇게 한국산 제품이 될 것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이 남쪽 지역에도 현대뿐만 아니라 혼다, 토요타, 벤츠, 아우디, 뭐 GM, 현재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유수의 메이커의 제품, 차량들이 질비하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포장하게 될 거예요. 온 도로를 이와 같은 그 명품 차량으로 포장이 됩니다. 거기다가 삼성, LG, 지멘스,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등 해외의 유명한 업체들이 한국산 제품을 전 세계에 혹은 저희 국내에서도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판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북한 지역이요, 중국 전역을 대신해서 전 세계의 물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시장은 도리어 한국 기업들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도 중국산 물건 대신에 한국산 물건을 구매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의 한국의 모습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이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선소, 우리 배 만드는 실력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내 조선소들이 북한 지역에도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들던 저가 선박들을 이제 북한 지역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조선 산업은 어떻게 되죠? 괴사되죠. 줄줄이 업체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해군을 바치고 있는 중국 해군의 함정 및 건조, 수리, 이런 모든 분야가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서 저렴하게 만든 선박 블록이나
조선 기자재들을 대한민국의 울산, 옥포, 사천 이쪽으로 조선소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이 대폭 향상이 됨으로 인해서 일본 조선소 또한 초토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건설 노동자, 또 선교사, 선생님, 공기업 직원 등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이 북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북한 지역에서 그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150에서 200만 개가 추가로 생긴다는 이 점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는 쌀이 남아돈다 그러죠. 이게 건방지게 배가 불러지니까 쌀 증상이 되면 걱정하는 놈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남아도는 우리 쌀, 이 식량들을 북한 지역에 올려보내면 이게 정말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마운 이런 식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심 쓰고 남한의 농촌에서는 또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제품들 있죠. 무슨 비누다, 칫솔이다, 뭐 수건이다, 치약, 칫솔 이런 것들. 자, 이 뭐 우리가 제법 그래도 재고라든지 또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남아있던 재고가요, 모조리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북에서도 그와 같은 일용품들을 제조 생산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할 텐데, 자, 그렇게 북쪽 지역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수년이 걸리는 동안에 남쪽에서는 계속 찍어서 북쪽으로 보내겠죠. 앞으로 치약, 칫솔, 비누 만드는 회사들 주가 오르겠죠. 주가 폭등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를 더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북쪽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를 붙이고 한류 마케팅과 함께 묶어서 수출하게 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향후 한 10년경 지나게 되면 중국 지역은 농업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이제 소달구지 말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 지역에서 골고루 생산된 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중국 전역에서 중국 제품보다 더 좋은 질량으로 좋은 가격으로 비싸게 팔리게 되겠죠. 또 미국 지역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제품이 수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원유, 석탄, 곡물 이런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도 돈을 벌고 한국도 돈을 버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해지면요, 중국은 한국을 막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지금 F-22, 미국의 그 살인적인 그 전투기 랩터가 있어요. 그 미국의 F-22를 약간 줄여놓은 그 모델이 바로 우리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우리 보람의 전투기인데, 이러한 KF-21이 한 500여 대가 중국의 코앞에 배치가 되면 중국 해군 공군은 괴멸되는 거 시간 문제죠. 그러면 중국의 해군 공군이 괴멸되면 중국의 육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북한 지역에다가 이 F-22를 똑같이 모방한 이 KF-21 이 전투기가 수백 대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수도 서울인 베이징을 내륙 깊숙이 시안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을 보시죠. 중국군을 한국이 막아주고 있죠. 그럼 미국은 그만큼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에 병합시키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해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이제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50개의 MOU가 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우주기술, 첨단 군사기술 이런 내용들이 무더기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해수 담수화 기술, 고속철도, 무기 방위산업, 조선산업 등 제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을 다 구비하고 있다 그래도 허튼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항공우주 기술, 미군의 첨단 무기 기술들까지 넘어오게 되면 과연 유럽이 우리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가 그들의 기업들이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기술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과 군수물자 조달 관련하여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미군의 무기 조달 시장에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 업체로 인정을 받고 조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소 연간 수십조 원 이상의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군에게 납품되는 전투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함정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군 측에게 저렴하게 납품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해군은 향후 10년에 100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들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협정이 조만간 체결이 되면 핵 잠수함, 대형 상륙함, 핵 항공모함 등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건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적 제약이 해제될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도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에 설계도부터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할 경우에는 설계도만 있으면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이지스함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역시 1년 6개월이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돈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해상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서 동시에 10척, 20척 등을 건조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10년 안에 100척의 군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먼저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발언을 했으니 조만간에 실무자들께서 준비를 착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군 지역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은 그 전투기를 각기 서로 보유를 하고 있죠. 그 공군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타게 되는 훈련기가 대략 한 500대가 필요한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FA-50 이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된 이상인데, 자,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각종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조립을 한, 그래서 미군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면 이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면 그냥 우리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그대로 미국에 납품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미국 업체들이 공장의 자동화의 그 비율이 한국 업체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전투기도 역시 로봇으로 대량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짧은 기간 내에 납품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은 로열티만 챙기면 되니까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카이 측은 FA-50의 생산량을 한 달에 10대까지 늘리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1년이면 한 달에 10대를 만드니까 120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KF-21도 대량 생산을 해서 수출하게 되면 대당 단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예산을 절감해야만 하는 미 공군에서는 잔고장이 많은 F-35를 대신해서 KF-21을 대량으로 배치할 수도 있을 전망이 지금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현무5, 현무5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도시 하나의 면적 내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는 EMP탄, 즉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이 전자기 펄스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이지스함, 전차, 장갑차, 인공위성, 드론, 헬기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자력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른 점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3,6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인 충남함을 취역을 시켰는데 사이즈를 키우면 이 이지스함 또한 대형, 중형, 소형 풀세트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한반도 지역에 이러한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계획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보관할 곳이 부족해지자 미사일을 80발씩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을 건조하게 되는데 그 함정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사 버튼만 누르면 80 곱하기 3, 24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탄두가 분리되어 떨어지게 되니 순식간에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괴멸시키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자, 이러한 함정은 미국도 구상만 하다가 결국에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2030년까지는 한국형 GPS 위성을 띄우고 수십 개의 소형 정찰 위성을 띄우면서 각종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KF-21 전투기 한 대에 3대에서 4대의 무인 전투기나 무인 폭격기가 함께 동행하며 비행을 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무인 전차, 무인 장갑차, 무인 자주포 등도 질비하게 배치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형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체제는 대량 생산해서 배치가 되고 있고 한국형 사드와 한국형 SM-3 미사일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 중반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하게 갖춰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레이저포가 최근 개발 완료되었고 곧 전방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게 될 경우에는 무인기 이외에도 미사일, 전투기, 헬기 등도 격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도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달 탐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우주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첨단 군사 기술이 지속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국군의 전투력은 명실상부 중국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서 어깨를 늠름하게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군은 첨단 군사 기술을 모두 넘겨서 한국군을 미군처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400여 년 만에 만주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고구려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